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WS for Windows 웨비나에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저희 웨비나는 마이크로소프트 워크로드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클라우드인 AWS와 함께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중소기업이나 조그만 단체, 좀 큰 기관 이런 분들 모두 들어주셨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윈도우즈 라이센스의 그 EOS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윈도우즈 워크로드를 AWS 클라우드 환경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윈도우즈 애저에서 AWS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계획 중이신 분들이나 AWS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기술 지원이나 비용의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모니터링 서비스를 포함해서 AWS 클라우드의 운영에 도움이 필요한 업체나 단체, 기업들을 대상으로 웨비나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저희 웨비나를 위해서는 AWS에서 솔루션 아키텍트를 맡고 계신 박주현님께서 같이 참석을 해주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를 임하시게 되는 저랑 처음 하시는 건데요. 네네. 한번 간단한 말씀을 인사를 한번 드리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AWS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워크로드를 가지고 고객을 돕는 일을 하고 있는 박주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워크로드를 AWS에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좋은 웨비나 기대하겠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그 웨비나는 이제 두 가지 세션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우선 박주현님께서 마이크로소프트 워크로드의 마이그레이션 관련한 프로그램을 소개를 해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워크로드의 마이그레이션 방안, 그러니까 리호스트나 리플랫폼이나 리팩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저는 AWS의 EMP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EMP라는 거는 이제 End of Soft Migration Program이라는 말의 준말이고요. 실제로 윈도우즈하고 윈도우즈 SQL 서버들이 EOS된 것들을 굉장히 많이들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AWS로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옮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웨비나를 위해서 저희가 좀 이벤트도 좀 준비했습니다. AWS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컨설팅이나 아니면 견적에 대한 문의가 필요하신 기업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무료 컨설팅과 AWS의 견적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엔클라우드 24를 통해서 AWS로 전환하시는 신규 기업들이나 단체 분들에게는 AWS를 잘 이용하시라고 엔클라우드 24에서 6개월간 매니지 서비스에 대해서 50% 할인을 해드리는 할인권을 함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웨비나를 참가해주신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도 웨비나 종료 후에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좀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요.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선착순으로 100분께 스타벅스 커피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현재 윈도우즈 워크로드를 사용하고 계신 기업이나 단체분들이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AWS for Windows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워크로드는 기술적 보편성 그리고 경제적 효과 때문에 클라우드와도 잘 어울리는 워크로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워크로드를 담당하고 있는 솔루션즈 아키텍트 박주연입니다. 오늘은 AWS가 왜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좋은 플랫폼인지 알려드리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워크로드를 마이그레이션할 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마이크로소프트 워크로드를 AWS로 가져오는 방안과 이를 위한 서비스들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이 AWS를 들으시면 많이 주시는 질문들입니다. 초창기에는 AWS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 제대로 동작하느냐 같은 질문들이었지만 지금은 관리형 서비스가 존재하는지,
클라우드의 방향성에 맞게 그 제공하고 있는 방안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도움받을 수 있는 서비스나 툴 혹은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마이그레이션을 한 상황에서 더 나은 방향성을 찾아가는 방법들도 많이 질문을 주고 계십니다. 우선 이 장표에 나와 있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모두 다 네, 가능하다입니다. 우선 AWS와 마이크로소프트 간의 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AWS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큰 고객 중 하나입니다. AWS는 내부 시스템 중에서도 윈도우즈 서버 기반으로 동작하고 있는 시스템들이 다양하게 있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AWS가 고객을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와도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와도 지속적인 라이선스 및 그리고 기술 지원 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AWS가 가장 큰 마이크로소프트의 파트너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 워크로드를 이용 중인 고객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제품들을 저희의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단순하게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을 해서 발전된 형태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가장 큰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AWS는 아울러서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기반으로 한 사용자 경험이 가장 많은 곳인데요. 실제 전 세계 엔터프라이즈 업무 중에 약 70%가 윈도우즈 서버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워크로드가 현재는 이제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에 나누어서 이제 분포되어 있을 텐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워크로드는 그 기술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로 이전하더라도 아키텍처상으로는 큰 변화가 없고, 그리고 클라우드에서 운영할 때 장점이 많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전환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고려될 수 있는 워크로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처럼 2021년에서 2022년간의 이아스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AWS가 약 40.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뭐 2위 그룹과 비교하더라도 이미 2배를 넘는 숫자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WS에서는 그 지금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윈도우즈 서버 기반의 마이크로소프트 워크로드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적인 보편성,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클라우드로의 이전이 용이하기 때문에 IDC에서는 2023년까지 약 49%의 마이크로소프트 워크로드, 결국은 이제 윈도우즈 서버에서 동작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전될 것이다라고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많은 고객들이 이미 클라우드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워크로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앞서 보신 장표에서 보신 것처럼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아스의 거의 절반이 AWS에서 동작하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속해 있는 윈도우즈 서버가 반 이상이 거의 AWS에서 동작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사업자보다도 2배가 넘는 수치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한국의 고객들도 대부분 AWS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대량의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한 대기업들도 상당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 한국 기업들이 10년 이상 저희 AWS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워크로드를 안정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도를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윈도우즈 서버나 SQL 서버를 전 세계 규모로 사용하고 있는 이제 그 게이밍 업체를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특성상 응답 속도나 처리량 그리고 안정성을 최고로 요구를 하는 이 게이밍 업체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워크로드를 AWS에서 지금 동작하고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은 고객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워크로드를 위한 클라우드로 AWS를 선택하여 주셨을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로는 그 경험치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14년이나 된 이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오래된 경험들은 아무래도 이제 지금보다 더 다른 클라우드 벤더들에 비해서 보다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가장 오래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AWS뿐만 아니라 이를 함께 하고 있는
수십만의 파트너사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적인 보편성 때문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워크로드 전반에 대한 그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윈도우즈 서버뿐만 아니라 SQL 서버, 액티브 디렉토리, 그리고 익스체인지 서버, 쉐어포인트 서버, 그 외에도 다양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군들이 AWS 상에서 동작할 수 있고, 그리고 이를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래된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도 AWS와 더불어 파트너사와 함께 제공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AWS는 가장 안전하고 안정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클라우드 대시보드를 살펴보시면 2021년도에 AWS가 2위 클라우드 사업자 대비해서 다운타임의 시간이 6배 이상 적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WS는 가장 먼저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한 사업자이며 마이크로소프트 워크로드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14년간의 서비스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AWS는 윈도우즈 서버를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전 저희 AWS의 CEO인 앤디 제시가 말하는 것처럼 경험을 압축하여 얻을 수 있는 알고리즘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오래된 경험이 고객이 AWS를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의 플랫폼으로 선택하게 된 이유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AWS는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최적화하는 방안인지를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점 하나는 AWS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AWS는 2006년 이래로 서비스 가격을 85번 인하했습니다. 최근에도 그 GP3 출시를 통해서 스토리지 가격을 기존 대비 10% 정도 인하를 했는데요. AWS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서 그 이윤을 가격 인하의 형태로 고객에게 돌려드린다는 창업 이념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AWS는 마이크로소프트 워크로드를 위한 지속적인 기능 개선 및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의 가장 오래된 경험을 바탕으로 각 워크로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고객의 요구사항에 빠르게 응답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작년에만도 마이크로소프트 워크로드와 관련한 서비스가 50여 개 이상이 출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워크로드 하면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라이선스일 텐데요. AWS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워크로드를 위한 라이선스 옵션을 크게 두 가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소지한 라이선스를 그대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AWS가 제공하고 있는 라이선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옵션으로 라이선스 옵션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 또 이러한 라이선스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기 쉽도록 라이선스 매니저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온프레미스 상의 라이선스 현황도 함께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 라이선스 매니저를 통해서 본인이 소지한 라이선스를 이용하는 타입이건 혹은 AWS가 제공하는 라이선스 타입이건 손쉽게 또 전환도 가능합니다. 앞서 많이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AWS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워크로드의 클라우드 이전에 대해서 다양한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인프라의 사양을 줄여서 비용을 절감을 하고, 그리고 복잡도가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 복잡도를 최대한 최소화하여 제거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IDC에 의하면 고객은 AWS를 사용하여 워크로드를 75% 이상 최적화할 수 있다고 하였고, 그리고 계획되지 않은 다운타임은 AWS가 온프레미스 대비 98% 적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비용은 37% 더 낮고 5년 운영 비용 기준을 보게 되면 56% 정도가 AWS가 더 비용 효율적이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실제 우리가 쓰고 있는 인프라를 AWS로 이전하면 그런 그 비용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겠는가? 아니면 이를 미리 파악해서 의사 결정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가라는 이제 물음이 있으실 텐데요. 바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그 최적화 및 라이선싱 평가라고 부르는 OLA 서비스입니다.
OLA 서비스는 무료 서비스이고 30일간의 평가를 통해서 기존 워크로드의 사이징을 최적화하고 이를 통해서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OLA는 온프레미스 네트워크상의 그 윈도우즈나 혹은 리눅스 워크로드를 스캐닝을 해서 AWS로 이전할 경우에 필요한 인프라의 사이즈나 혹은 라이선스의 수량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이를 기반으로 최적화된 그 2B의 AWS 환경을 보여주는 리포트를 함께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OLA 서비스를 받은 고객은 전 세계적으로 평균 약 한 36%의 비용 절감 효과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네트워크 스캔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시스템의 데이터 정보를 담은 파일을 통해서 일주일 내에 이와 유사한 결과 리포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이크로소프트 워크로드를 AWS로 이관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먼저 이러한 사전 평가인 OLA 서비스를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AWS로의 마이그레이션을 빠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는 펀딩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OLA는 100% 무료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AWS의 마이크로소프트 워크로드를 이외에 또 다른 워크로드를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 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대 30%를 크레딧으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SQL 서버에서 오로라로 혹은 윈도우즈 서버에서 리눅스나 컨테이너로 전환하는 모더나이제이션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라고 하시면 펀딩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대 50%의 비용 절감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마이그레이션을 경험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반드시 함께 참조해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워크로드가 왜 AWS와도 잘 맞는지에 대한 설명과 마이그레이션의 의사결정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마이크로소프트 워크로드를 어떻게 AWS에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마이그레이션 하는지 그러한 이제 방법을 돕는 툴이나 서비스 그리고 방법들을 조금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워크로드 하면 윈도우즈 서버 기반이니 단순하게 EC2나 아니면 그 VM웨어 온 클라우드로 옮기는 게 당연하지 않나라고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호스트나 리롤로케이트만 생각하기는 쉽습니다만 저희가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매니지드 서비스로 전환하는 리플랫폼이나 혹은 그 마이크로소프트 라이선스로부터 이제 탈출하는 이제 리팩터 오픈 소스로의 전환하는 리프터 방식을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리는 이제 리호스트, 리플랫폼, 리팩터의 관점에서 고려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관련된 서비스들을 함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리호스트에 대한 방법 중에 하나인 바로 이제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인데요. AWS 어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입니다. 이제 이 서비스는 그 서비스 중지 시간을 최소화해서 윈도우즈 서버 기반의 시스템을 마이그레이션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약어로 저희가 이제 MGN 마이그레이션의 약자인 MGN이라고 불리는 서비스인데요. 윈도우즈 서버 시스템을 마이그레이션할 때 기존에는 이제 뭐 윈도우즈 하이퍼V 상에 있는 혹은 VM웨어 상에 있는 그 가상 환경에 있는 윈도우즈 서버를 VM 임포트 익스포트라는 도구를 이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도구를 이용하게 되면 서비스의 중지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MGN 서비스는 서비스의 중지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이제 별도의 에이전트를 설치를 해서 이를 통해서 동기화하는 방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가 동작 방식을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상이 되는 온프레미스나 가상 환경 혹은 또 다른 클라우드 환경에 있는 소스 서버에 복제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복제 에이전트를 통해서 저희 AWS에 있는 스테이지 환경에 구성된 복제 서버를 통해 각각의 EBS 볼륨으로 그 동기화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복제 서버는 소스 서버에서 실행되는 에이전트로부터 이제 데이터를 수신을 해서 이 데이터를 그 EBS 볼륨에 이제 쓰게 되는데요. 볼륨을 쓰는 방식이 블록 레벨 데이터 복제 기능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복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기능 때문에 저희가 서비스 중지 시간을 이제 최소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테스트 인스턴스나 운영 인스턴스를 실행을 하게 되면 AWS에서 지금 마이그레이션한 그 워크로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요. 정상 동작이 확인을 하게 되면 소스 서버를 이제 중지를 하고 테이크오프를 해서 저희가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하는 단계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가 클라우드 인듀어라는 제품을 통해서 많이 마이그레이션을 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저희가 클라우드 인듀어라는 별도의 클라우드 그 콘솔로 접속을 했었지만 저희 이제 AWS MGN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AWS 관리 콘솔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운영 및 관리가 이전 대비 훨씬 더 용이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방식은 저희가 이제 지원 기간이 종료된 윈도우즈 서버. 저희가 이제 작년이 아니죠. 2020년에 윈도우즈 서버 2008 버전이 지원 종료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윈도우즈 서버 2012가 이제 지원 기간이 종료되게 됩니다. 이렇게 지원 기간이 종료된 윈도우즈 서버에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의 마이그레이션을 돕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 End of Support Migration Program for Windows Server, 약칭 저희가 EMP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입니다. 온프레미스의 물리 서버나 가상 환경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윈도우즈 서버 2008 혹은 2012, 심지어는 이제 2003을 이제 아직까지도 가지고 계시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그러한 오래된 윈도우즈 OS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 부분이 왜 문제냐면 더 이상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렇게 지원 종료가 된 윈도우즈 서버에 대해서는 보안 패치 등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보안 취약점에 노출되기가 쉽고, 그리고 최신 기술의 하드웨어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마이그레이션을 많이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래된 버전에서 동작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마이그레이션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이러한 부분을 돕게 되는 것이 바로 이 EMP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반적으로 EOS 된 소프트웨어는 상위 버전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저희 이제 윈도우즈 서버 2008 혹은 앞으로 도래하게 될 윈도우즈 서버 201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위 버전이 2016, 2019 혹은 이제 2022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우선시되는 업그레이드 방안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 개발사가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최신 버전의 윈도우즈 서버에서 호환성을 갖지 않는 소프트웨어가 동작하고 있는 경우들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바로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이 바로 이제 이 EMP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저희 임수진 상무님께서 자세하게 전달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간단하게 이 EMP를 이제 도입한 고객사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사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이제 호주의 한국은행에 해당하는 내셔널 오스트레일리아 뱅크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금융사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장 우선시되는 고객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OS의 이제 EOS 같은 경우에 굉장히 민감한 고객사인데요. 업그레이드되는 운영 체제에서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관되고 효과적인 이제 애플리케이션 이용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이제 그 NAP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EMP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고객사 중에 하나인 호주의 이제 1위 전력 및 가스 제공 업체인 이제 오리진인데요. 오리진 역시 이제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한 고객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그 앞서 말씀드린 이제 지원 기간이 종료된 윈도우즈 서버의 운영 체제에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마이그레이션에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의 이제 이 EMP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존의 그 오래된 OS에서 동작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코드 변경 없이 그대로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저희 EMP의 전문가분들, AWS의 전문가 그리고 저희 파트너사들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아마 보시면 조금 아실 법한 회사 이름이 보이실 텐데요. 바로 이제 코리안 리입니다. 제보험사 중에서 좀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죠. 그 코리안 리 같은 경우도 실은 저희 AWS로 마이그레이션을 계획을 하면서 실은 이제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미 지원 기간이 종료된 윈도우즈 서버에서만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인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바로 이 EMP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오래된 버전에서 동작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윈도우즈 서버 2019에서도 동작하도록 패키징하고 그리고 모든 기능이 기존의 OS에서처럼 모두 정상 동작한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재는 운영 환경에서도 이를 적용하여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EMP는 지원 종료된 윈도우즈 서버에서 동작 중인 어플리케이션의 빠른 마이그레이션을 이제 돕는데요. 이제 이러한 EMP가 바로 최종 마이그레이션 방안이지는 않습니다. EMP를 통해서 지원 종료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이슈라든지 하드웨어를 올바로 이용할 수 없는 이슈들을 1차적으로 이제 잠재우고 그 이제 저희가 벌어놓은 시간에 그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의 리플랫폼 혹은 이제 리팩터를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벌어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이용 중이던 마이크로소프트 워크로드를 거의 그 모습 그대로 AWS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방안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지금부터는 클라우드의 방향성에 맞게 그리고 이제 보다 좀 가깝게 매니지드 서비스나 혹은 오픈 소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좀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리플랫폼의 방법 중에 하나인 이제 앱2 컨테이너라는 이제 서비스인데요. 윈도우즈 서버에서 동작 중이던 .NET 어플리케이션을 윈도우즈 컨테이너로 변환할 수 있는 서비스 도구입니다. 그래서 .NET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자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컨테이너 전환 시에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로 이제 변환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앱2 컨테이너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아티팩트 그리고 컨테이너 이미지를 패키징하게 되고요. 아마존 ECS 및 혹은 EKS로 배포할 수 있는 준비를 동시에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통해서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ECS나 EKS로 배포도 가능하고 혹은 저희가 지속적인 배포를 위해서 CI/CD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데도 바로 이제 이 도구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앱2 컨테이너가 어떻게 동작하게 되는지를 조금 말씀드리게 될 텐데요. 이제 앱2 컨테이너는 이제 명령줄 도구이기 때문에 윈도우즈 서버에서는 파워쉘 명령창에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대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저희가 이제 컨테이너로 전환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인벤토리라는 명령 옵션으로 내가 이제 전환하고자 하는 윈도우즈 서버 환경에서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이 있는지를 이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악된 어플리케이션 목록에서 컨테이너로 전환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지정을 해서 Analyze라는 명령으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물로 이제 제가 지정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설정을 위해서 필요한 구성 정보들이 저장이 된 파일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컨테이너라이즈라는 명령을 시작을 하게 되면 앞서 나왔던 결과물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필요한 도커 이미지를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지속적으로 배포를 하거나 혹은 바로 배포를 하기 위한 필요한 파일들도 함께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그 generate 앱 디플로이먼트 혹은 generate 파이프라인이라는 이제 명령으로 저희 AWS로 직접 배포를 수행을 하거나 혹은 이제 CI/CD 파이프라인을 구성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저희가 지정하게 된 ECS나 EKS로 배포하기 위한 야물 파일,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이제 프로비저닝하게 되는 거죠. 야물 파일도 함께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디플로이라는 옵션을 지정을 하게 되면 내가 지정한 ECS 혹은 EKS로 바로 내가 만들어 놓은 윈도우즈 컨테이너 이미지가 배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윈도우즈 서버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이 앱2 컨테이너를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윈도우즈 서버 2008부터이기는 합니다만은 실제로 윈도우즈 서버 기반의 컨테이너는 그 버전이 2016 그리고 2019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앱2 컨테이너가 동작하게 되는 작업 환경의 서버는 가급적이면 이 컨테이너 제공되는 이미지 버전에 맞춰서 2016이나 이제 2019를 이용하시를 저희가 이제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경우에는 이제 2019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작업을 한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ECS의 경우에는 저희 이제 윈도우즈 서버 코어 2016 혹은 이제 2019를 사용하고 있고 EKS는 윈도우즈 서버 코어 2019를 기본 이미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쪽으로 배포하느냐에 따라서 작업 환경을 이제 설정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앱2 컨테이너를 통해서는 이제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해서 저희가 이제 인프라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한다거나 혹은 온프레미스나 AWS와 같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동일하게 배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이제 유연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어플리케이션 환경을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환경을 컨테이너 환경으로 전환해서 저희가 빠르게 개발하는 부분에도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컨테이너에 대한 작업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또 사용하고 계시는 .NET 프레임워크 어플리케이션을 .NET 코어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서비스인 포팅 어시스트 포 .NET입니다. 그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NET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것이고 그쪽에 라이선스 비용을 저희가 지불하게 되는데요. .NET 코어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NET 6, 이제 앞으로 이제 .NET 7이라는 버전이 나오게 될 텐데요. 이 부분은 이제 오픈 소스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도의 라이선스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NET 코어로의 전환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포팅 어시스트 포 .NET이고요. .NET 코어로 전환을 하게 되면 반드시 윈도우즈 서버에서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리눅스 환경에서도 저희 .NET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할 수 있고 리눅스 기반의 컨테이너에서도 이 .NET 어플리케이션을 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AWS 람다와 같은 서버리스에서도 바로 이제 .NET 어플리케이션을 동작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NET 코드를 .NET 코어로 전환하는 데는 실제로는 조금 상당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애초부터 이제 저희가 전환을 하는 데는 상당수 이제 그 숙련도를 가지고 있는 개발자라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을 분석해야 하고 또 이제 전환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어시스턴트 툴을 쓰게 되면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을 스캔을 먼저 하게 됩니다. 스캔을 하고 호환되는 부분, 호환되지 않는 부분들을 저희가 평가 보고서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부분부터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NET 프레임워크에서 .NET 코어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알려진 이슈들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대체안도 바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작업 시간도 줄어들 수 있겠죠. 간단하게 그 포팅 어시스트 포 .NET에 대한 툴에 대한 화면을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는 화면인데요. 이제 이 화면은 독립 실행형 프로그램입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NET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개발 툴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도 확장판으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하는 버전은 저희가 이제 최종 버전이 .NET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4.8입니다만은 3.5 이상의 이제 버전에서 저희가 이 툴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NET 프레임워크 3.5 이상의 버전을 저희가 .NET 코어 3.1이나 혹은 .NET 5 혹은 .NET 6로 전환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은 코드가 수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스 코드는 있어야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파악하기 위한 솔루션 파일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이 포팅 어시스트 포 .NET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초에는 이 포팅 어시스트 포 .NET을 통해서 저희가 윈도우즈 어플리케이션만 실은 이제 평가가 가능했는데 최신 버전의 경우에는 이제 ASP.NET 같은 웹 서비스도 .NET 코어로 전환하는 데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툴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NET 어플리케이션과 관련한 이제 마지막 서비스인데요. 바로 이제 AWS 마이크로 서비스 익스트라포 .NET이라고 하는 서비스 툴입니다. 앞서 보셨던 이제 저희 포팅 어시스트 포 .NET과 같이 개별 동작하는 프로그램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존의 모놀리틱 시스템을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전환하는데 각각의 종속성을 파악하시는데 굉장히 손쉬운 방법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모놀리틱 시스템을 마이크로 서비스로 이제 전환을 하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속성을 이제 파악을 하고 분해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실은 종속성을 제거함으로 해서 그로 인한 영향도를 본다든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종속성을 제거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이제 코드 재생산도 필요한데요. 바로 이 마이크로 서비스 익스트랙터 포 .NET이 지금 앞서 말씀드린 종속성을 시각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속성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용이하고 그리고 그 시작적인 그 툴을 통해서 종속성을 제거하는 것도 굉장히 용이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속성을 제거하고 나면 그에 따른 이제 코드가 필요한데 자동으로 코드를 재생산해주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시간도 함께 절약해 주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서 보셨던 포팅 어시스트 포 .NET이나 지금 말씀드린 마이크로 서비스
extractor for .NET처럼 AWS는 저희 이제 자바뿐만 아니라 .NET 어플리케이션이 AWS의 여러 서비스에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그 과정을 가속화하는데 여러 도구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특히나 또 이 마이크로 서비스 extractor for .NET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ML 서비스도 이제 차용을 하고 있어서 코드가 보다 안정적으로 재생산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좀 더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OS나 .NET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워크로드의 중요 요소인 데이터베이스, SQL 서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실은 지난 7월 12일자로 SQL 서버 2012가 그 지원 기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012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장표가 그 대응 방안에 대한 고민의 방향성을 잡는 데 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윈도우 SQL 서버 2011을 상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혹은 저희 관리 상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저희의 관리형 서비스인 RDS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오픈 소스인 오로라나 혹은 다른 저희의 데이터 서비스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방안들을 이제 저희가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리호스트 방안인 EC2로 SQL 서버를 운영하는 방법을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대로 가져오는 방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운영하는 방법과 거의 유사하게 운영하시고 또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일오버 클러스터링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센이 없기 때문에 클라우드 환경에선 센이 없기 때문에 구성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AWS 같은 경우는 저희가 FX 시리즈 특히나 윈도우즈 파일 서버나 레댓 온탭을 이용을 해서 페일오버 클러스터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SQL 서버가 제공하고 있는 복제 방식인 올레이즈온 에이지나 혹은 데이터베이스 미러링으로도 그 이제 HA를 구성하실 수 있는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요구 사항이나 혹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옵션으로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호스트 방법으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라이선스를 재사용하거나 혹은 AWS가 제공하고 있는 라이선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관리적인 부분이 가장 그 시간 소모적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OS의 패치를 업데이트한다거나 데이터베이스의 이제 엔진에 대한 보안 패치를 한다거나 하는 분들이 굉장히 시간 소모적인 관리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AWS가 도맡아 하고 있는 이제 매니지드 서비스인 RDS도 여러분들이 이제 고려할 수 있는 그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RDS가 이제 관리적인 부분을 아무래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제한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제한 사항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한 것이 바로 이제 RDS 커스텀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SQL 서버에서 동작하고 있는 워크로드의 성향에 따라서도 RDS도 바로 RDS로 바로 전환을 하거나 혹은 RDS 커스텀으로 전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이 남았는데요. 저희가 그 AWS의 다양한 서비스로도 데이터 서비스로도 SQL 서버를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 이제 대표적인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변경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은 그 변경에 따라서 스키마 변경이 필요하고 쿼리 변경도 함께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AWS에서는 SCT라고 불리는 스키마 컨버전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쿼리 구문을 변경하는 것이 단순히 데이터베이스 엔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플리케이션에서도 같이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의 수정 작업도 함께 동반되는 것이 바로 데이터베이스의 변경인데요. 이 때문에 이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변경은 굉장히 장시간이 필요로 되는 프로젝트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바벨피쉬 4 오로라 포스트그레스QL은 2012년 12월에 프리뷰 버전으로 이제 공개가 되었고요.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포스트그레스QL 엔진의 호환성을 가지고 있지만 SQL 서버의 T-SQL 구문을 그대로 해석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AWS의 데이터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바벨피쉬라는 이름을 유래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는 더글라스 애덤스의 소설에 나오는 이제 물고기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물고기가
그 귀에 이게 장착이 되면 어떤 언어라도 해석을 하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 바벨피쉬라는 이름은 예전에 야후에서 무료 기계 번역 서비스에도 쓰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소설 속의 물고기처럼 SQL 서버의 쿼리문을 포스트그레스QL의 엔진에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서 저희가 바벨피쉬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그리고 작년 10월에 정식 버전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이제 우리는 SQL 서버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쿼리 구문을 거의 수정하지 않거나 조금만 수정해도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이제 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T-SQL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SQL 서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매니지먼트 툴인 SSMS나 혹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기반의 툴인 애저 데이터 스튜디오에서도 SQL 서버 연결 방식으로 그대로 바벨피쉬4 오로라 포스트그레스QL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환하게 되면 더 이상 SQL 서버에 대한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간단하게 이제 바벨피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두 가지 연결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엔진은 포스트그레스QL이지만 그 연결 방식은 기존 그대로 포스트그레스QL의 드라이버를 이용을 해서 연결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SQL 서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그 SQL 네이티브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연결을 하고 있을 텐데요. 이것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연결하게 되면 바벨피쉬라는 통역 계층을 통해서 오로라 포스트그레스QL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하게 되면 이제 T-SQL을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진은 하나이지만 접속 방식에 따라서 SQL 서버의 언어를 해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화면을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좌측의 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SQL 서버가 제공하는 관리 툴은 SSMS인데요. 여기 보시면 add server name이나 add version 그리고 add SPID 같은 경우에는 이제 SQL 서버에서만 제공하는 이제 구문인데 이걸 그대로 바벨피쉬4 오로라 포스트그레스QL에서 수행한 결과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쿼리 결과를 보시게 되면 버전 정보에서 바벨피쉬4 오로라 PostgreSQL with SQL Server Compatibility라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측의 툴 같은 경우는 제가 애저 데이터 스튜디오라는 툴에서 포스트그레스QL의 방식으로 이 바벨피쉬4 오로라 포스트그레스QL에 접속한 화면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이제 PG Stat Activity라는 포스트그레스QL의 시스템 뷰를 통해서 저희가 접속해 있는 화면인데요. 그래서 지금 세션 정보를 보게 되면은 지금 프로세스 아이디가 8818번이 바로 좌측에 있는 그 SSMS를 통해서 접속한 세션의 정보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엔진에서 그 테이블이나 스키마 정보를 반영을 하고 그 데이터를 가져오는 일반적인 마이그레이션 과정은 그대로 필요하지만 실제 이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지금 보셨던 것처럼 SQL의 언어를 그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저희가 먼저 이제 평가 단계는 필요합니다만은 거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을 수 있다. 거의 그대로 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분명히 많은 장점을 가진 SQL 서버의 리팩터 마이그레이션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 방안도 충분히 마이그레이션 워크로드를 AWS 옮기는데 고려하실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빨리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을 잠깐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제가 다양한 마이크로소프트 워크로드 마이그레이션 방안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애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워크로드 하면 윈도우즈 서버를 떠올리기가 쉽고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이제 EC2를 이제 연관지어 생각하시게 될 텐데요. 그렇지만 이제 윈도우즈 서버도 단순히 바로 EC2가 아니라 저희 이제 뭐 일렉트릭 빈즈톡이나 혹은 윈도우즈 컨테이너를 통해서 ECS나 EKS로 배포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이제 뭐 여러 이제 규제나 나는 퍼블릭보다 조금 더 프라이빗한 환경에서 내 워크로드의 그 수행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저희 아웃포스트나 VMware 온 클라우드 같은 경우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저희의 마이크로소프트 워크로드가 정상 동작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워크로드의 대표적인 워크로드 중에 하나인 SQL 서버의 경우에도
단순히 RDS4 SQL 서버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바벨피쉬4, 오로라 포스트레스컬로의 전환을 고려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SQL 서버를 DW처럼 쓰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의 레드시프트, 만약에 SQL 서버에 SSRS나 파워 BI를 쓰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의 이제 퀵사이트로도 마이그레이션을 고려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저희의 AWS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SQL 서버의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다라는 점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넷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은 그 AWS의 코드 시리즈를 이용을 해서 CI/CD 파이프라인 구축이 가능하고요. AWS가 제공하고 있는 SDK나 추가 기능을 통해서 기존 이용하고 있는 개발 툴에서 AWS의 환경과의 통합을 손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AWS의 네이티브 이제 서비스인 예를 들어서 람다라든지 이제 다양한 서버리스나 컨테이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기존의 단넷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변환해야 될 텐데요. 그때도 앞서 말씀드렸던 포팅 어시스트 포 단넷이나 아니면 마이크로 익스트랙터 포 단넷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액티브 디렉토리나 시스템 센터 혹은 이제 파일 서버나 센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요구하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AWS에서는 이제 매니지드 형태로 관리형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AWS에서는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그리고 또 손쉬운 방법을 통해서 AWS의 다른 여러 서비스와 통합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워크로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필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전화 혹은 엔클라우드 24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말이 조금 많이 빠른 편이었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윈도우즈 서버 2008이나 SQL 서버 2008 또는 2003 같은 지원이 종료된 OS나 플랫폼 위에서 작동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을 클라우드로 이전해 올 수 있는 방안인 AWS EMP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좋은 다양한 말씀을 해주신 우리 그 박주연 솔루션 아키텍트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저희 AWS for Windows 웨비나에서는 오늘 그 AWS 위에 그 윈도우즈 워크로드들을 이전할 수 있는 다양한 마이그레이션 방안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중에서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부분은 앞서 내용에도 좀 설명이 되었지만 End of Support Migration Program이라는 EMP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AWS의 MSP 파트너인 엔클라우드24의 임수진입니다. 발표 도중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라이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웨비나 진행 중이나 종료 후에라도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AWS for Windows 내용 중에서 윈도우즈 2008 지원 종료의 시사점과 함께 기존의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의 문제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EMP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AWS 워크로드 중에서 윈도우즈 워크로드 중에서 지금 저희가 AWS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우선 윈도우즈 서버하고 SQL 서버 부분이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서버들이라는 점입니다.
윈도우즈 서버하고 MS SQL 서버, 그러니까 SQL 서버라고 하죠. 그리고 그 기반 애플리케이션들은 굉장히 그 기술들이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기존의 온프레미스에서 구축 시에 그 특성상 상당히 좀 오버사이징이 돼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 워크로드들을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할 경우에 굉장히 큰 비용적인 절감 효과를 볼 수가 있는 워크로드들입니다. 특히 앞서 발표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응답 속도나 처리량이 굉장히 중요한 이 게이밍 서비스들, 이 개발이나 서비스 영역뿐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에서 AWS는 윈도우즈 서버하고 그다음에 SQL 서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성능과 안정성을 제공하는 플랫폼 역할을 해왔죠. 그래서 이 윈도우즈 서버에서 이 워크로드들을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할 경우에 어떤 비용적인 효율성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이 비용적 효율성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기존의 온프레미스 환경들은 너무 크게 미리 그 사이징을 할 수밖에 없는 특성들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피크 타임에 맞춰서 사이징을 해야 되고 그렇게 그 피크 타임에 맞춰 사이징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오버 사이징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이 HA하고 DR에 대한 고려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피크 타임에 맞춰서 사이징을 한다는 거는 그 하드웨어 그 자체로는 어떤 그 캐파빌리티를 높이거나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서비스의 피크 타임을 수용할 수 있도록 사이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그 윈도우즈의 워크로드들은 이 피크 타임 시에 CPU나 메모리 사용량이 굉장히 크지만 이 피크 타임 자체는 뭐 당연히 서비스의 특성상 오래 그 유지되지는 않는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주로 하드웨어를 올릴 때 그리고 워크로드들이 분산되지 못하고 뭐 이렇게 한쪽으로 몰릴 때 이 워크로드의 캐파들이 피크를 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피크 타임 시의 평균이 이 피크 타임하고 그다음에 평균일 때하고 이 CPU하고 메모리의 차이는 굉장히 크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통 한 10에서 15% 정도로 언더로 평균이 잡히는 게 이제 기본인데 이 피크 타임일 때는 한 90% 이상 올라가는 것이 보통이죠. 그리고 이 HR과 DR 고려 부분에서도 HA를 고려하는 경우도 예를 들어서 어떤 서버의 캐파가 이제 완전히 풀이 나가지고 다음 서버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넘어가는 서버가 동일한 사이즈면은 안 되겠죠. 왜냐면은 당연히 100이 넘으면 그 마찬가지로 이 새로 들어간 것도 풀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 HA하고 DR에 참여하는 이 서버의 사이즈들은 자연스럽게 이 계속해서 규모가 커지는 상승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사실상 온프레미스에서 그 온프레미스 그 워크로드들은 그 유휴 장비의 파워들이 상당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기존의 온프레미스의 비용이 예를 들어서 100이었다고 치면 이거를 똑같이 인벤토리를 사이징해서 이 온프레미스 사이징을 그대로 클라우드로 옮게 되면은 비용이 꽤 늘어나게 됩니다. 오히려 한 20에서 25% 정도 비용 상승이 일어나는 걸로 예측이 되고요. 근데 이 오버사이징에 대한 그 어떤 버블을 좀 걷어내게 되면은 오히려 비용의 절감 효과가 자연스럽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비용적인 효율성을 찾아가는 것들이 저희가 얘기하는 이 클라우드 최적화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이 최적화를 하기에는 AWS가 굉장히 적합한 플랫폼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AWS가 윈도우즈 워크로드에 가장 적합한 클라우드 플랫폼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냥 오늘 웨비나가 이제 AWS 웨비나니까 AWS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좀 객관적인 이유를 좀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다른 CSP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점이 좋은지 이걸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는 AWS는 진짜로 이 인스턴스하고 솔루션의 생태계가 굉장히 다양하고 풍부합니다. AWS가 이제 모든 CSP 중에서 가장 많은 한 150여 개의 인스턴스 타입을 제공을 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인스턴스 타입들이 이제 컴퓨터 옵티마이즈드, 그다음 메모리 옵티마이즈드 이런 기업의 니즈들을 정확하게 어드레스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렇게 다양한 인스턴스 타입을 제공하는 부분, 그다음에 또 AWS 마켓플레이스를 보시면 이 윈도우즈 관련해서 ASV 솔루션들이 한 700개, 800개 정도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AWS는 윈도우즈 서버, 그다음에 SQL 서버를 위해서 70개 이상의 이 골든 이미지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WS가 2003 버전에서 32비트 때까지 이 버전까지 이제 AWS의 전체 버전을 지원하는 인스턴스를 제공하고 있는 유일한 CSP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자가 이 옛날 버전이긴 하지만 옛날 버전을 사용할 때까지는 이 인스턴스를 없애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비용적인 효율성인데 보통 이 마이크로소프트 워크로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라이센스를 획득을 해야 되는데요. 이 라이센스 구매 기업들은 이미 많은 비용을 투자하셨을 겁니다. AWS는 이 라이센스를 마이그레이션 할 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 BYOL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라이센스를 구매할 필요 없이 기존에 있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워크로드를 클라우드상에서 구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또 이 EC2 시스템스 매니저라는 기능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무료 기능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스템 센터나 오픈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고가의 그 시스템 관리 솔루션을 거의 100%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이 EC2 시스템스 매니저가 무료로 제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스템 센터 고객의 경우에는 이 시스템 센터에서 제공하는 패치나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기능들도 이 EC2 시스템스 매니저로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부분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라이센스의 최적화라든가 기술 지원을 최고로 잘한다 이런 부분도 장점이 있겠는데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얘기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이유를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은 CSP를 고르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EOS가 뭐냐, 윈도우즈는 왜 이런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이미 윈도우즈 2008, 그다음에 윈도우즈 서버 2008, 2008 R2, 그다음에 SQL 서버 2008, 2008 R2는 이미 종료가 됐습니다. 이 지원이 종료가 됐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이제 윈도우즈 서버 2008 버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지원이 종료가 됐습니다. 사실 윈도우즈 서버 2008하고 SQL 서버 2008은 윈도우즈 서버 버전상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판매가 많이 된 특히 이제 그 인터넷이 막 붐업이 되고 IT 기업들이 붐업이 되고 기업들이 이제 IT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딱 시기에 적절하게 출시가 돼서 굉장히 많이 판매된 그리고 성공을 거둔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이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이나 아니면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윈도우즈 서버 2008 R2는 2020년 1월 14일에 종료가 됐고요. SQL 서버 2008하고 2008 R2는 2019년 7월 9일에 이미 서비스에 대한 지원 종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 윈도우즈 서버 2008하고 SQL 서버가 지원 종료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은 지금
더 이상 이제 보안 패치가 안 된다는 얘기죠. 시큐리티 업데이트가 중단이 돼서 정보 보안적인 측면에서 이제 좀 약간 위험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최근의 트렌드가 이제 뭐 해가 가고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높아지는 게 기업이나 아니면 기관들의 그 보안 요구 조건들인데 이 기본적인 보안 요구 조건에서 가장 기본은 최신 버전으로의 업데이트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안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서버를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게 사실상 보안적인 리스크를 가지고 가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이제 윈도우즈 서버 2008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이나 기관들은 그 인더스트리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기가 어려워지는 거고요. 사실상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또 이를 위해서 어쨌든 보안 패치를 뭐 받을 수 없으니까 뭐 연장 지원에 대한 서비스를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게 아니면은 이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물리적으로 이제 격리 구성하는 방식으로 이제 시스템을 변형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비싸죠. 그 비용을 요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비용적인 효율성이 굉장히 낮아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최신 버전 윈도우즈 서버로의 마이그레이션이 유일한 해결책이긴 하죠. 아니면 그에 해당하는 그 비용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게 되니까요. 또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이제 AWS로 서비스 이전을 고려하는 게 EOS된 윈도우즈 서버나 SQL 서버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이나 기관들에게는 아마 베스트 초이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EMP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내용을 좀 보자면 그 AWS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경우에는 이제 기존 버전을 계속 지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버전을 그대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해서 사용할 경우에 딱 인프라 부분만, 그러니까 컴퓨터 부분, 스토리지 부분, 네트워크 부분만 클라우드로 교체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시스템은 이제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센스 역시 이제 BYO를 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고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플랫폼은 이제 업그레이드 하되 DB와 어플리케이션은 현행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2008 호환 모드의 SQL 서버 2016 버전의 클라우드로 이전을 하면서 DB나 애플리케이션의 업그레이드나 변경 없이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 EOS 마이그레이션 프로그램 EMP로 이 단종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이전하는 방법이 그 방법이 되겠고요. 그 밖에도 뭐 최신 버전으로 뭐 전부 전체를 다 업그레이드 해버리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뭐 기존의 레거시를 현대화하는 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뭐 전문적인 그 파트너사들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 또 이게 또 그 단순히 그냥 간단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약간의 리팩토링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 워크로드를 사용하고 계신 특히 이제 EOS된 윈도우즈 서버나 SQL 서버를 사용하고 계시는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EMP를 사용해서 진행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EOS 마이그레이션 프로그램 이게 뭐냐? 왜 이게 좋냐? 제가 그래서 한 가지를 딱 써놨습니다. 여기다 무료예요. 이거만큼 좋은 게 없죠. 이 EMP for Windows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패키징해서 최신 버전의 윈도우즈 서버 위에다가 구동이 되도록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AWS가 굉장히 잘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전환을 위해서 별도로 뭐 코드를 바꾸거나 뭐 이런 거가 필요 없다라는 그 장점을 갖고 있죠. 그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무료입니다. 이 AWS의 기술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 어마무시한 기술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EMP를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이 직접 진행을 하신다면 말 그대로 무료로 EMP를 진행을 해서 성공적인 AWS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저라면 이 EMP를 제가 공부해서 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걸 진행해줄 전문 기술 인력에 대해서 그 기술 인력에 대한 인건비 위반 지불을 하고 이 EMP를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AWS의 EMP 지원 인력에 대한 비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진행하실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비해서는 이제 상당히 저렴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엔클라우드 24로 별도로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AWS랑 같이 상의해서 견적을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EMP 부분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걸 이용하시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어플리케이션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EMP2를 통해서 패키징을 하고요. 이 생성된 EMP 패키지를 이제 AWS 상에 이제 같은 윈도우즈 서버의 그 높은 버전 위에 배치를 하게 되고요. 이 배포를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고객이 확인을 하면 이제 이 절차는 종료가 되고요. 배포를 하면 되는 굉장히 간단한 방식이고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무료 그리고 저렴한 그 작업 비용 그리고 간단한 서비스 절차, 아주 굉장히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 EMP를 왜 하냐, 왜 해야 되냐? 여기도 이유를 하나 더 써놨어. 무료니까 하는 거죠. 돈이 안 듭니다. 그런 부분보다는요. 일단 이게 앞서서 했던 이야기를 또 한 번 더 하게 되는데 이 EMP를 왜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이제 한번 다시 중요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제 iOS 된 윈도우즈 서버하고 SQL 서버를 계속 사용하시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보안성에 대한 어떤 보장이 어렵다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EMP를 통해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뭐 앞서도 계속 강조했지만 또 다른 이유는 이제 비용적인 효율성이죠. 이제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리코드하고 그다음에 그걸 다시 리팩토링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비쌉니다. 정말 비싸고 그리고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중간에 생길 경우에 뭐 소스를 건드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발생하는 이 업무의 복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이 작업을 그 기관이나 아니면 회사에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엔지니어 분들에게는 약간 악몽과도 같은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또 이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증가하는 비용이 굉장히 또 비쌉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숫자들을 이제 견적서로 받아보신다면은 아마 기업이나 기관이나 이런 사장님들이나 이 IT 부서 담당자분들은 제일 먼저 막 한숨부터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런 고비용 기술들을 이 AWS의 EMP를 통해서는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기존의 그 MS 워크로드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을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애사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건 아니면은 그냥 비용은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든 제일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굉장히 어드밴스된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한 EMP를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 작업도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전문가가 대신 해준다. 그리고 굉장히 간단한 서비스 절차를 통해서 EMP를 진행하게 되면 iOS 된 워크로드에 있던 애플리케이션들이 최신 버전의 AWS 워크로드로 자연스럽게 아무런 수정 없이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프로그램이죠.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EMP는 이제 저희 엔클라우드와 함께 상의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이 iOS 된 윈도우즈 서버나 SQL 서버를 계속 이용을 할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적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특히 이제
기관이나 아니면 산업군에서 요구하는 보안 요구사항의 무조건 부적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안적 리스크를 해칭하기 위해서 이 워크로드를 간단하고 편리하게 클라우드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 하고 싶은 기업 아니면 기관 이런 곳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지금 이 웨비나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저희 엔클라우드 24로 이 EMP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AWS 전문 기술 지원을 포함해서 제가 견적을 함께 제공을 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MP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뭐 간단하게 AWS의 홈페이지를 찾아가셔서 EMP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거기 굉장히 다양한 그 FAQ라든가 유저 가이드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한글로 친절하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리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하나 더 계속 물어보는 게 이제 SQL 서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이 EOS-된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일반적으로 EOS-된 그 윈도우즈 서버 애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EOS-된 SQL 서버의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는 사실 EMP 프로세스 외부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걸 권장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오로라나 아니면 뭐 AWS 전용 클라우드 네이티브 데이터베이스로 이렇게 현대화하는 방식을 이용하게 됩니다. 특정한 어떤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업그레이드를 거기서 못하거나 아니면 업그레이드 하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 기능이 막 중단돼 버리는 이런 경우에도 이 SQL의 레거시 버전에 대해서 이 EMP 패키지를 생성해서 최신 E2C 그 윈도우즈에 배포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제 뭐 지금 현재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기업이나 단체들이 있다면 EMP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WS EMP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EOS-된 윈도우즈 워크로드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엔클라우드 24로 문의를 하셔서 간단하고 편리하게 EMP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고려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웨비나에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제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저희 웨비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했던 그 AWS for Windows 웨비나의 순서는 이제 저희가 여기서 마감을 해야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워크로드의 효율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면서 극대화할 수 있도록 AWS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마이그레이션 방식과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언제든지 저희 엔클라우드 24로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웨비나 어떠셨습니까? 네, 이렇게 엔클라우드 24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워크로드가 AWS에서 잘 동작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개략적이긴 하지만 전달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뻤고요. 그리고 오늘 이 웨비나에 참석하신 분들을 직접 그 여러분들의 워크로드와 함께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꼭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웨비나를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는 저희가 이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이 커피 상품권을 선착순 100명께 전달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웨비나가 종료된 후에 오픈되는 이 설문조사에 꼭 참여하셔서 시원한 커피 한 잔씩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오늘 저희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웨비나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